여러분은 혹시 심야에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아무도 없는 버스 정거장에서 혼자 막차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끔 늦은 밤에 혼자서 정거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면 도대체 언제나 도착하려는지 감질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버스에 사람이 아닌 귀신이 같이 탑승한다면 어떨까요? 중국에는 그런 버스에 관한 괴담이 두 가지 전해져 옵니다. 오늘 소개할 무서운 이야기는 베이징 375번 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75번 버스에 관한 첫 번째 괴담은 이렇습니다. 1996년 당시 375번이 지나가던 노선 중에는 중국의 한 대학을 지나는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승객들이 많지만 오후만 되어도 학생들이 줄어서 저녁만 되면 거의 승객이 없는 노선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96년에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이 정거장에는 여학생과 노인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체조를 전공하는 25살의 대학생이었고 노인은 여성이 다니던 대학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375번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비어있는 자리가 꽤 많았기에 여성은 앞자리에 앉고 노인은 가운데 쪽 자리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정거장을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지만 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3명의 남성이 탑승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들은 복장이 참 비슷했다고 합니다. 세 남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마치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계속 서서 갔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 때문에 버스 안에는 약간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여성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함께 탔던 노인이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옮겨 여성의 바로 뒷자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여성의 등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놀란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노인이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갑자기 윙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인이 음주를 해서 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앞으로 돌리자마자 노인이 또 여성의 등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다 못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노인의 반응이 무척 뻔뻔했습니다. 자기가 언제 당신을 건드렸냐면서 왜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남을 비난하냐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여성은 기사에게 가서 차를 세워달라 합니다. 기사는 도중에 버스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성은 저 노인이 자신을 추행했으니 공안에게 가서 시비를 따져야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노인 역시도 어디 내려서 말해보자고 부추겼는데요. 결국 이들의 성화에 못 이긴 버스 기사는 내려서 싸우라며 두 사람을 버스에서 하차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길가에 내려 사람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도 노인이 한숨을 푹 쉬며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리게 하고 싶었지만 당신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는 알 수 없는 말도 꺼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여성이 되물으니 노인은 아까 차에 탔던 그 3명의 기묘한 남성들이 모두 발이 없는 유령들이었다고 전합니다.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묻는 그녀에게 노인은 그들이 발도 없이 공중에 떠다녔으며 종종 이런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탑승했던 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버스는 종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기사를 비롯해 마지막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모두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그 전날 노인이 말했던 대로 버스에 탔던 3명의 유령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1996년 겨울에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추운 저녁이었는데요. 원명원이라는 정거장에 멈춘 375번 버스. 이 버스의 종점은 바로 향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기사와 어느 젊은 커플, 그리고 나이 든 노파 한 명과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 3명의 남성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모가 참 기묘했습니다. 마치 2명이 1명을 부축해서 가는 듯도 하고 어깨를 잡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마치 옛 시대에서 시간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청나라 시대의 복장을 입고 있던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향해서 아마도 이 남자들은 근처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단역 배우들이며 복장을 갈아입지 못한 채 탑승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기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이든 노파였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도착한 뒤 막 출발을 하려는데 청년의 뒤에 앉아있던 노파가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청년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이가 없어 노파에게 같이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버스 안이 시끄러워지자 결국 기사는 두 사람을 이 정거장에서 내리게 합니다. 정거장에서 내린 청년은 화를 내며 노파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내리면 다음 막차를 기다려야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노망이 난 것이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노파가 알 수 없는 말을 건넸는데요. 자기가 청년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노파는 아까 탔던 그 기괴한 복장의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잠깐 버스 문이 닫히며 바람이 불었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자락이 바람에 들리게 되었고 놀랍게도 이들 모두 다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노파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근처 공안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합니다. 당연히 공안에서는 두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고 일단 알았다고만 대답한 뒤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신고가 공안에 접수됩니다. 어제 도착했어야 할 버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설마 하며 몇 번 버스인지 물어보니 375번 버스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버스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375번 버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한 저수지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수지 안에 버스가 가라앉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저수지는 종점인 향산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파와 청년이 내리기 전 탑승해 있던 젊은 커플과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지만 청나라 복장을 했던 남성 3명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기묘한 점이 2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시신들이 심하게 부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겨울이었기에 이 정도로 부패할 수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시신뿐만이 아닌 버스까지 엄청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당시 연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즉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정도의 연료만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버스는 도대체 어떻게 100km가 넘게 떨어진 이 저수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버스의 연료통 안에 기름이 아닌 사람들의 피가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과연 이 375번 버스에 관한 괴담들은 진짜일까요? 물론 이 괴담들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995년에 실제로 버스가 사라졌던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고 누군가 버스를 훔쳤다가 파손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대로 파손의 정도가 심했던 나머지 이것을 본 사람들이 괴담을 지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워낙 이 괴담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4대 괴담 중 하나로 뽑힐 정도라고 하며 해외의 여러 사이트에도 소개된 괴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것을 보면 상당히 유명한 괴담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베이징 375번 버스에 관한 괴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